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처음에 가기 전에는 김대령 거기 가지 마. 거기 거기 그가 뭐 옛날에 수신하고 그 무식한 놈들 하는데요. 그 동네 가지 마. 막 이런 그 원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이래. 자기들이 한 얘기 다 잊어먹고 김대령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거길 갔어 그 동네를 뭐 이래. 자기들이 한 얘기 다 잊어먹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몰랐지. 땅값이 오를지는 몰랐지만 최소한도 내가 배로 올라서 반뚝 뛰어서 빚은 겨우겨우 갚을 정도는 되겠다.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미리미리 준비해서 땅 내려가기 전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냥 덜커덕 집 사고 땅 샀다고 기롱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개념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 땅부터 먼저 사놓을 수는 있죠. 그죠? 땅값 자꾸 오르니까. 그러나 그 순서가 대강은 어디가 서놓은지는 알면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걸 이렇게 잘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준비 시간이 늘어난 만큼 비용도 줄고 기초도 튼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시간 요소. 이 시간하고 관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군대에서도 스트래테지,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전략은 그랜드 스트래테지라고 그래요. 그랜드 스트래테지는 뭐냐 대전략인데 이거는 아주 길게 내다본 전략. 시간을 길게 내다본 전략이 대전략이에요. 정주영이나 또 옛날에 뭐 대통령이나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걸 미리 내다보고 미리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본 사람들. 시간을 멀리 본 사람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지금까지 바로 전 대통령까지 다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짧은 기간에 너무 무리하게 시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박 대통령도 너무 큰 과업을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너무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위반해서 속도 위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을 좀 천천히 이렇게 뜸을 들여가면서 하면 될 걸 그냥 후딱 해치우다가 그만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을 무시하는 현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이 시간을 놓쳐요. 시간은 조물주도 마음대로 못 주무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빚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미리미리 내다보고. 딴 거는 못해도 그런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비용 맹지의 터전 마련 등 자금, 절대로 맹지는 사지 말아요. 여기 이런 땅 사는데 보면은 책에 교과서에 1번이 맹지는 사지 말았는데 저는 발상을 바꿨어요. 아니, 맹지 사가지고 길 내면 될 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언제 비싼 땅을 사? 싼 땅을 사가지고 길을 내면 되지. 그리고 사관학교 나오고 뭐 머리 좋다 소리 듣고 뭐 천하의 김영규 소리 듣던 놈이 그거 가지고 한 100m, 200m 길을 못 내? 뭐 이러고 샀어요. 샀는데 길 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길을 내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요? 뭐 3배로 오르고 뭐 양념식재 하니까 또 뭐 몇 배로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건 사실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할 사항은 아니에요. 저 후배는 어떻게 해서 돈을 했냐면요. 권장할 사항은 아니에요. 비농하는데 저거 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하나 이렇게 극복하는 걸 봤는데 맹지가 생겼어. 저한테 나는 맹지 사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나보다 한 수 위야. 맹지 싼 걸 봤대. 아, 형님, 나 맹지 싼 거 말이야. 얼마가 나왔어.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막 그거 사지 마. 나는 막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 길을 냈지만 막 거기 택도 없어. 타지 사람들 앞에서. 하이, 뻔한 소리야. 내가 쥐두새도 모르게 그 앞에 땅을 살 거래. 그래서 그 맹지 앞에 땅을 먼저 샀어요. 좀 비싸게. 이거 팔지요, 시골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야. 그래도 이 돈을 배란간 넘어보니까 애가 타락을 하더라. 결국은 어디 뭐 돈 가지고 골프 치고 지랄하더니 제주도로 갔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예, 돈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탐욕에 해서 번 놈은 또 쓰는 것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을 사람들 위하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라도 다니고 모범생으로 남아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또 사람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저는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제가 몇 천만 원 주고 석사하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건진 거예요. 고위험 고수익. 그래서 학비 벌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물불 가리지 않고 발품 판 거. 제가 교육받은 거를 작년 올 봄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나 이제 다 사퇴한 농업도 이제 사퇴다. 그리고 정리를 다 해봤더니 제가 농업 교육 받은 게 2,206시간인가 그렇더라고요. 2,206시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었더라고. 10몇 년 동안. 강의도 하러 다녔지만 교육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품 팔고 수많은 교육 수강 이게 이제 저의 바탕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아주 최소화하고 흐름을 빨리 감지하는 거죠. 트렌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트렌드. 농업이 농촌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속사정을 빨리 눈치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뭐 용어로 말하면 트렌드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속 흐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찰 그러면 경찰에 밖에 있는 사람은 경찰에 대한 선입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속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기까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찰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그 속사정까지 알려면 굉장히 힘들듯이 농업 농촌도 속 흐름, 속사정을 눈치를 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책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농민신문도 봐야 되고 농민신문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교육생이 그러대 농민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농민신문 보겠다 그러면 무료로 준대요. 무료로. 적어놓으세요. 농민신문. 이거 처음에는 농업 용어를 모르니까 안 봐요. 뭐만 보는지 아세요? 광고만 봐.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농업을 알게 되면 이제 기사를 보게 돼요. 저처럼 10년 되면 이제 기사 보면서 평가까지 해요. 이 자식들 또 엉터리 이것도 만드는구나. 에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흐름을 아는 데는 이거 필요해요. 그다음에 흐름을 아는 데는 인터넷도 필요하고 인터넷.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반대심했던 가족을 단계적으로 설득한 것도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저가 좀 야갔던 것 같아요. 능구렁이였던 것 같아요. 부산장 관사에다가 처음에는 고추 모종 다 심어놓고 따먹기만 하게 하고 첫 해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추고 뭐고 하여튼 따서 바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뭐 거름을 줬든 안 줬든 바로 따먹으면 맛있거든. 우리 집사람은 이제 홀딱 반해가지고 당신 뭐 올해는 고추 뭐 안 심어 그래가지고 그럼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을 살살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시골 가는 걸 허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이 신당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처음으로 벼를 봤대. 그래서 그렇게 이 가족을 잘 설득하고 가족하고 이 손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지금 부부로 오신 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온 분들은 가서 이제 귀농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만 교육받고 마누라 안 받았잖아. 뭐 하는 것마다 개념이 틀려. 싸워 자꾸 다퉈. 근데 교육을 같이 다니면 일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 그냥 알아서 척척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다니는 게.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이거는 못 당하는 거야. 이거 꿈과 열망, 절실함, 간절함 또는 뭐 농촌만 생각하면 설레이는 가슴 뭐 이런 거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동력이 되는 거예요. 후회스럽고 창피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사실은 누가 뭐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달라 그러는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을 뒤를 파보면 실패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실패해서 망한 사람 찾아가 봐야 실패 사례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 새끼 왜 왔어?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밤새 술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시행착오 사례, 작은 실패 사례들이 쫙 나와요. 그걸 딛고 일어선 게 성공이에요. 아시잖아, 그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다 아시죠? 지금 이 정도 연령이 되면. 절대로 시행착오를 딛고 올라가지 시행착오 안 하고 곱상하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해는 저 애 길러봐서 알지만 우리 손주들 요새 막 이러는데 걔가 이제 한 돌 지났을 때까지 요 놈이 언제 건나 넘어지고 막. 근데 걔가 몇 번 넘어져가지고 섰겠어요? 우리 사모님 몇 번 넘어져가지고 섰을 것 같아요? 수없이 넘어졌겠죠. 수없는 시행착오를 했겠죠. 그러더니 또 돌 지나서 조금 지나니까 또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말을 한마디 띄는데 그 말하기까지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농촌 생활도 전혀 둥지와 터전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맨날 봤던 거고 내가 어렸을 때 컸던 거지만 얕보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하고 그 시행착오를 딛고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연착륙을 해야죠. 곱상에 적응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제일 문제가 주민하고 갈등 문제예요. 지금도 좀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꼭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과정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시골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골은 좀 더 문제가 막무가내야. 막무가내야. 뭐 무단 점유해도 이렇게 뭐 분명히 이게 도로가 있는데도 그냥 본인들이 무단 점유한 거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외집 사람이 와서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고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해요. 시골에서는. 근데 또 가만히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 조상 대대로 그 터전을 닦고 내려왔기 때문에 즉 시장 경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동네를 가꾼 거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엄연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 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무슨 법에 등기하고 그래가지고 내 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저 에스키모들이 뭐 마누라까지 공유를 하고 산다고 그랬더니 한 70년 전, 80년 전에. 이거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막 서로 이랬더니 그것처럼 이 농촌 사회가 그런 공유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사유가 문화적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야 그분들이. 근데 이제 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지. 그래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도시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반면에 뭐가 있냐면 평생을 자기 영역, 자기 것에 습살돼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아파트도 몇 동 몇 호, 뭐 직책도 뭐 자리도 뭐 돈 내고 버스 극장 가면 그 자리 내 자리, 버스도 내 자리 뭐 이런 게 맨날 돈 주면 다 내 건 거야. 그래서 시골 가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땅 샀으니까 측량을 해봐야지. 어디 거지 내 땅인가? 근데 측량 의미가 없어.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얼른 트랙터가 지나가야 돼. 그거 소송하면 져. 경자유전이라고 헌법 정신에 있어요. 농업은. 경자유전이 뭔지 아세요? 예? 가꾸는 자가 주인이다. 경자유전.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토지에 관한 한, 농지에 관한 한.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처분명령 내려요. 도시 사람이 땅 사고 농사 안 지면 처분명령 내려요. 시골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일르질 않아서 그렇지. 토파라치라고 그래서 그거 신고하면 계속 신고하면 2년마다 한 번씩 그거 처분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벌금 물려요. 그럼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하잖아. 뭐냐? 거기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농지를 직접 가꾸지 않으면 완전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이씨, 내가 사가지고 내 돈 주고 등기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땅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만큼은. 땅은 어떻게 보면 하늘 거예요. 하늘이 준 거예요. 그냥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유주를 두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 질서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 엄격히 얘기하면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만든 거야. 이런 거. 이거 생명이 없는 이런 거는 만든 거야. 그러나 땅은 안 그래요. 땅을 어떻게 다 개인 거라고 말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모님, 땅 진짜로 내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요? 먹어요?
그러니까 땅은 자꾸 이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 그 평생 버릇이 돼가지고 뭘 돈 주면 완전한 내 걸로 착각을 해. 그건 아니다. 시골은 틀리다. 이걸 그 개념을 아셔야 돼.